자, 이 시간에 옵션 강의는 수행사의하고 돈망 6일을 엮어서 각각 30분씩 하려고 했는데 엮어서 30분에 해도 좋겠어요. 예. 그러고 이제 이거 끝나면은 맑은 붓기 다음 시간에 하고 끝내는 겁니다. 예. 자, 어디 또 봅시다. 수행사의 그러면 개념이라도 또 올라요? 수행사의. 돈망 6이 그러면 어때요? 개념도 정리가 아직 잘 어느 벙벙하지요. 예, 그것도 모를 때 복잡하고 좀 그런데 알면은 그냥 순리예요. 수행사의 수행을 해감에 있어서 제1단계는 어때야 되고 2단계는 어때야 되고 해서 4단계까지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돈망은 6단계로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예, 그것을 하나로 엮어 가지고 나누기로 합시다. 자, 수행사의와 돈망육입니다. 수행사의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간다 하면은 물론 관점에 따라서 달리 정의할 수 있지만은 아마 일반론으로 1번이 가치관 정립이 되어야 돼요. 1번이 가치관 정립이다. 단적인 예를 들면은 불교인이다 한다면은 사성제 12연기 8정도 이것이 불교입니다. 서가모니 당시에 불교 전부였고 거기에다가 옵션 조금 붙어 있을 뿐이지 서가모니 당시에 서가모니 생존에 계실 때는 시도 때도 없이 그것만 가지고 설법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옵션들이 이것저것 있어요. 그것은 뭐이냐? 사성제 12연기 8정도예요. 그러면 불교인이라면은 사성제 12연기 8정도라고 하는 이 법리를 하나의 가치관으로 딱 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경우에 이 수순을 어떻게 밟았냐 하면은 사성제 고진멸도 12연기 아까 썼던 무명행식 명생육입에서 노사까지 8정도 정견으로부터 정정까지를 딱 명상하고 앉아가지고 그대로 지나가요. 고제라. 그렇지. 인생은 고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고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애별이고라. 좋아하는 것과 작별하는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하는 아들, 딸까지 죽어 사랑하는 자와 이별하는 것이 고통 아니냐. 애별이고라. 원증해고라. 보기 싫은 것 보는 것도 고통 아니냐. 이런 식으로 8고를 쫙 명상을 하면서 고제다 역시 인생은 고다 이렇게 느끼면서 명상을 해요. 그 다음에 집제라 하면서 이 고통들이 왜 오느냐. 탐진치 삼독이라는 집 때문에 오지 않겠느냐.
그래 이 집 때문에 이 고가 온다. 멸제라. 집재를 싹 끊어서 뿌리를 뽑아버리면은 고가 사라져버릴 것 아니냐. 고가 사라져버리는 이 의식 상태, 이것이 바로 멸 아니냐. 그러면 이 멸이 되기 위해서는 고의 인인 탐진치를 싹 또 끊어야 되겠는데, 탐진치를 싹 지우는 길은 무엇이냐? 팔정도다. 팔정도 1번이 무엇이냐? 정견이다. 바로 가치관 정립이다. 이런 식으로 사성제 12연기 팔정도를 쫙 해가요. 그렇게 해서 딱 마치죠. 빨리 하면 30분, 천천히 하면 1시간. 1시간에 사성제 12연기 팔정도를 쭉 명상해 가는 재미가 보통 좋은 것이 아니고, 그 기초 교리가 내 속에서 명료해져가면은요, 팔만대장경 모르더라도 불교인으로서 당당해져요. 당당해져 버립니다. 가치관 정립이 수행에 있어서는 첫 스텝이에요. 왜? 이 가치관은 바로 가르침이니까. 가르침이 내 속에 지되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두 번째, 가치관이 정립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깨달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가치관, 이것은 하나의 깨달음 체계예요. 이해 체계입니다. 이해 체계. 깨달음을 가장 소박하게 이야기할 때 이해예요. 이해가 깨달음인 거예요. 예. 지식과 지혜를 얘기를 내가 했었지요. 예, 그것하고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치관 정립이 되려면 지식 체계가 선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가만히 음미하면 과연 그렇구나 하면서 지혜 체계로 내 속에 자리를 딱 잡게 됩니다. 그럼 지혜 체계로 이미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깨달음이 지금 내 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관행을 해. 거듭 행해. 수행. 행을 하다가 보면은 내 속에 가치관이 담고 있는 결과물이 있어요. 그 결과물은 어떻게 와요? 어떤 큰 자유감 같은 거. 그래서 공리 같은 정견에서 재행무상이지 않느냐, 아공법공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확연해져 버리면은 내 속에서 느낌상 가치관이 내 속에서 몸에 익어들면서 오는 결과물이 무엇으로 오느냐 하면은 해탈감으로 와요. 해탈감. 그래서 확 자유로워져 버리는 기쁨. 그 자유로워져 버리는 그 기쁨을 체해탈이라고 해요. 체해탈은 명상 중에 명상의 결과로 마음이 확 열려지는 체험을 체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관 정립이 확연하고 문득문득 체해탈이 되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을 할 때 생활 속에 이 가치관이 체해탈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도 자유로움을 생활하게 되어요. 그래서 생활과 나의 가치관이 일원화되어져요. 그것을 용해탈이라고 해요. 용해탈. 체와 용입니다. 그래서 용해탈, 삶 속에서 말하자면 해탈축이라고 한다면은 삶 속에서 이 해탈 가치관을 정립을 해서 그것을 관행을 거듭하니까 명상 중에는 완전히 우주적으로 마음이 열려가지고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 의식을 체험하게 되는고 할 정도로 막 좋아. 거의 체해탈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는 실전이야. 실전에 부딪히면 또 온전히 해탈이 사라져요? 못 사라져요? 어렵지. 마음속에서는 해탈, 군하겠지 감사만 하더라도 명상할 때는 해탈 다 해버린 것 같는데 실전에 딱 걸려가서 이놈아 하니까 내 기분이 팍 상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용해탈이 아직 부족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런데 이것이 이거지다 보면은 요 일리가 이거지다 보면은 생활 속에서도 문득문득 적용이 돼가지고 이놈아 하더라도 걸려들지 않고 나한테 이놈하는구나. 뭐 이놈 할 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사정. 이래가지고 이해가 다 되기 때문에 생활 실전에서도 해탈이 되어져. 생활의 활용 단계에서도 실전 해탈이 되어진다. 그 용해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서 공부를 할 때 강의를 듣고 명상을 하고 할 때는 막 가치관 정립이 되고 체해탈이 막 경험이 되고 된 것 같을 거예요. 실전에 가면 또 막 걸려가지고 아웅다웅 하는 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해탈이 점점 되어지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이쯤 되면은 이제 훌륭한 수행자지요. 그런데 수행의 완료는 이 정도로 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 더 나가야 돼요. 무의식 해탈을 해야 된다고. 무의식 해탈. 꿈속에서도 이놈아 하면은 절로 해탈이 싹 되어져 버려야 돼. 그래 가지고 전자현미경을 대고 무의식을 찍어봤더니 탐진치 찌꺼기가 하나도 안 보여버려야 무의식 해탈이라고요. 이 무의식 해탈을 묘각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의식 해탈까지 우선 욕심은 낼 일이 아니고 정견정립 열심히 해서 체해탈만 하고 있게 되면 자연히 3번, 4번은 점점 더 적응이 되어지고 더 3번, 4번의 도의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도대체 내 무의식 해탈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렇게 신경 쓰고 지랄할 일은 아니고 그냥 무의식 해탈은 그렇게 하면 되어간다고 믿고 우선 할 일은 뭐예요? 정견정립 선명히 했는가 보고 그것을 명상 속에서 늘 경험하는 것. 이것이면 전부예요. 그래야 되면 용해탈이 점점 되는 것을 볼 것이고 용해탈이 안 될 때는 내 공부길이 아직 멀었구나 더 하라는 뜻이구나 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이 가치관을 명상 중에 체해탈 차원으로 늘 경험을 해가고 그래서 1, 2번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할 일 전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해탈 생활 차원에서는 조금 깨어 있으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 무의식도 점점 자유로워져 가지고 마음이 참 깊은 곳에서 우울증이 사라져가고 야, 나 10년 전만 해도 말이야 나 이라고 가만히 무심 있으면 신간 먹구름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의식권에서는 먹구름이 없단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고요. 그것이 이제 무의식 해탈이 그만큼 된다는 걸 의미하지요. 그래서 수행 사이를 이렇게 동심은 4개를 그려가지고 이것부터 하라고요. 가치관 정립부터. 그 다음에 체해탈. 그 다음에 용해탈. 무의식해탈. 그 다음에 돈망 사이도 구조가 좀 비슷합니다만은 돈망유기. 예. 돈망유기도 이 틀하고 비슷해요. 돈망유기를 먼저 공부해 놓고 요리 이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돈망을 하려면은 그냥 있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깨어 있음. 그냥 정확하게는 깨어 있는 의식 상태를 딱 그것만 의식하고 있는 심리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는 의식을 딱 의식하고 있는 심리 과정을 옴이라고 그래요. 옴. 돈망유기의 1번은 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존재할 수 있는 존재 방식 중에 가장 순수한 존재가 옴이에요. 옴은 아무 걸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고 그냥 있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이 그냥 깨어 있음인 거예요. 그냥 깨어만 있어. 이거 옴입니다. 그냥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이 의식 단계는 감각도 허용이 안 돼요.
감각이 개념 차원에서 감각이 배제된 상태의 의식 상태입니다. 그 의식 상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를 논하지 말고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각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의 의식 상태로 있어봐라의 거의 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각이 허용되지 않는 의식 상태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감각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왜?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 불가능한 것을 계속 하라고 해요? 이제 감각 살짝 허용해 봐 하고 나가는 것이 오음나예요. 그럼 감각을 살짝 허용하게 되면 감각이 들어와요. 그러나 개념화가 되지 않아. 그럼 깨어있는 의식 상태로 이때 감각이 허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감각에 신경은 별로 안 써도 돼요. 오음만 할 때는 감각이 막 들어오잖아. 이러고 있어도 감각 안 될 수가 없지. 눈에 무엇인가 들어오잖아요. 이 감각을 어떻게 피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오음나가 될 것 같으면은 일하고 있을 때 들어오는 것을 그냥 신경 안 써 들어오는 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개념화만 안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가장 순수한, 이론적으로 가장 순수한 것이 오음이에요. 실제로 오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음나를 허용함으로 해서 오음나로 있게 되면 충분히 만족해도 돼요. 오음나가 딱 됐으면 개념이 허용되지 않는 의식 상태로 이렇게 감각은 적당히 흘리면서 수동성 군화 시기로 되어지게 됩니다. 수동성 군화로 이렇게 있게 돼요. 이때 아까 오음이 가장 순수하다고 했는데 이것 자체도 개념이 허용이 되지 않는 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순수에 있어서 오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이것은 경험이 누구나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오음은, 엄정한 오음은 경험이 안 돼요. 일단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100% 안 되느냐는 것은 아닐 거예요. 100% 내 경우 처음에 오음 체험을 딱 했을 때는 분명히 100%라는 감이 있어요. 그 뒤로 나도 또 놓쳐. 또 놓치면서 오음을 놓치고는 오음나 정도로 하고 있고 하는 세월이 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치열한 내가 그 부분에 이렇게 뒤뚱거리고 할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음을 강렬하게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음나를 개발해가지고 오음나로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나도 편해졌습니다. 예. 마지막에는 걸림없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엄정하게 오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중요한 것 아니거든요. 사실은. 오음나가 엄정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오음이 엄정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마지막에 걸림없는 자유로운 삶이 있으면 그것이 묘각인 것이고 그것이 깨달음인 것이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 차원에 있어서 어떤 체험이 정확하게 되냐 안 되냐를 심하게 논하지를 마시라고. 적당히 오음을 중심으로 해서 오음이 체험이 된 것 같으면 박수를 쳐주고 오음나는 이것보다 훨씬 쉬운 것이기 때문에 되면 박수 쳐지라고요. 그래서 오음 내지 오음나가 의식권에서 체험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훌륭한 거예요. 왜? 내 앞에 감각세계가 한정없이 열려져 있는데 그 감각세계에 대해서 개념화하지 않고 걸림없이 이렇게 그냥 일하고 있을 수만 있으니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기 중에서 제3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 개념화하지 않고 일하고 있으려고 할 때에 문득 방해 해방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아공관입니다. 내가 공하다 해서 나를 썰어버린 거예요. 또 방해꾼이 뭐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내 귀에 들려오는 것들이 방해꾼이라고. 그것이 완전히 명경지수로 마음이 고요히 허공처럼 있으려고 하는데 내 자아가 꿈틀거리면서 그걸 흔들어버리고 밖에 눈의 대상, 소리의 대상 되는 것들이 나를 방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으로 아공하면서 자기를 딱 쓰러져 봐요. 나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지 않느냐, 없지 않느냐, 없지 않느냐가 이거 들수록 이쪽에 가는 에너지가 쉬워지는 것이 문득문득 느껴지고 점점 더 느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아공이 확연히 느껴져야 이렇게 살아갈 때 이쪽에 에너지가 없어요. 이쪽에 무엇인가 여기에 마음 써야 되는 에너지가 없다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법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거 신경이 너무 써요. 밖에 거에 집착이 돼. 그것도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법공이 되게 되면은 사이로 법공이 되어진다 하면은 밖에 것에 신경 가던 신경이 딱딱딱딱 잘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쉬워져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아공 됐고 법공이 됐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어떤 시기 되겠어? 어떤 시기 되겠어요? 걸림없는 삶이 드디어 되어지지요. 이러한 토대가 튼실하게 되면은 결과로서 오이, 걸림 없는 삶이 사라지게 되어요. 그래서 이 걸림없는 삶 이것이 전부예요. 걸림없는 삶을 살자고 옴이라고 하는 장치를 하고 옴나라는 장치를 쓰고 아공이라는 장치, 법공이라는 장치, 여러 깨달음의 장치는 깨달음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장치를 통해서 내가 자유로워지자고 걸림없는 삶을 살자고 그것들이 방편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아공, 법공 이런 것을 진리시하면 안 돼요. 진리시하려면은 나의 자유여하고는 상관없이 진리라고 하는 어떤 금자탑으로서 세워놔야 될 거예요. 나의 행불행하고는 상관없는 진리라고 하는 진리의 전당에다가 탁 세워놔야 될 거예요. 거기다 세워놓고 나는 영원히 모르고 이러고 나는 여기서 일하고 꺼벙하게 살고 있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리처럼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방편이지 실체화되어진 화석화된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걸림없는 삶입니다. 6번에다가 내가 처음에는 오이로 정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걸렸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딱 어떻게든 걸렸는데 딱 걸렸어. 그런데 걸리기는 했으나 바로 빠져나와 가지고 마음속에 흔적이 하나도 안 남아. 이 새끼야 라니까 순간 딱 걸렸는데 내가 다시 정신을 싹 차리고 착 했다고 해가지고 한 다음에 내 마음을 찍어보니까 이 새끼야 한 것에 대한 흔적이 내 마음에 전혀 없다면 어쩌겠어요? 흔적이 전혀 없다면 어떠겠어요? 여러분들 느낌에. 아, 도인이지. 예? 야, 이 새끼야! 하고 막 같이 화도 한번 냈어. 그런데 딱 돌아서면서 다 잊어버렸어. 사진을 찍어보니까 21세기 말에는 그 사진기 나온다고 그랬지요. 앞으로는 도인이가 아니까 그 사진기 나오면 이제 다 들킨다고. 탁 찍어보니까는 흔적이 하나도 없거든. 그러면 악을 쓰고 이러고 저러고 수작은 좀 떨었다고 하더라도 흔적만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 도는 박수 쳐줘도 된다 그예요. 그래서 걸림없는 삶이 이냐 아니냐를 너무 다투면서 복잡될 것 같아서 야 네가 걸리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흔적이라도 없으면 된다. 예. 그래서 흔적 없는 삶이면은 너를 도인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이래 놓고요.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나마 내가 제일 좋더라고요. 뭔가 숨통이 좀 열려. 그래. 예?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방금도 화를 빻아냈어. 어이 원경 도대체 말이야 어쩌지 하는 말이야 탁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고 또 화를 내냐면 이렇게 후회하고 막 또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딱 돌아서면 아무렇지 않거든. 이때 이제 사진을 찍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딱 찍어봤더니 흔적이 하나도 안 남았네. 그럼 아까 화냈던 거 괜찮아. 노 프라브럼. 예, 그 사람이 목만 안 달았으면 돼.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흔적 없는 삶이라고 유기를 해놓고 내가 숨통이 훨씬 깊은 심호흡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돈망유기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돈망유기를
수행 사이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오음이나 오음나나 아공이나 법공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요것들이 결국은 가치관 정립이에요. 가치관 정립이고 이 가치관을 거듭 명상을 하다가 보니 내 속에서 자유감이 걸림없는 삶들이 이렇게 막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걸림없는 삶이 생활 속에서 사라질 때는 이것이 용해탈 쪽에 들어가지만은 명상 중에서 되어진다고 하면 채탈 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흔적 없는 삶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 속에서 흔적 없는 삶을 살면 되고 또 흔적 없는 삶도 결국은 채탈로 연결이 되는 이런 식이지요. 그리고 무의식 해탈은 여기서 뭐라고 좀 안 해놨지만은 이러한 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무의식까지도 끝내 정화되어질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수행 일반론을 얘기할 때는 이쪽이 좋고 고급 과정에서 돈망을 논할 때는 이 체계로 해서 설명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것은 거의 체계가 비슷하게 배대가 되기 때문에 엮어 보았고요.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수행 사이와 돈망유기를 공부를 이론적으로 살짝 해보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1번으로 수행 사이 차원에서 볼 때 날카로운 가치관 정립을 잘 해야 되겠구나. 나는 가치관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무슨 정립을 지금 해왔지? 어떤 정립이 되어 있지? 그러고 좀 스스로 물어보세요. 어떤 가치관 정립이 되어져 있어요? 동사섭인이라고 하면은 오요 가치관이 아주 좋습니다. 오요 가치관. 오요 가치관의 실행 버전은 오요 가치관은 이론 버전입니다. 실전 버전으로는 무엇이 좋아요? 인생 삼중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삼중주와 같은 또는 5대 원리와 같은 가치관이 얼마나 선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명상 속에서 얼마나 해가지고 내가 채탈을 얼마나 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돌아다보는 시간으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돈망 파지를 하신 분이든지 도전한 분이신지 분들은 돈망 유기 차원에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라고요. 내가 단순 깨어 있음으로 얼마나 순수하게 깨어 있느냐. 감각은 허용하되 개념하지 않는 수동성 군화는 허용하되 그냥 깨어 있는 이것은 옴나인데 옴나 체험은 얼마나 되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아공 법공을 보태서 아공 법공이 내 속에 어느 정도 감으로 오느냐. 아공 법공 하면서 우주로 딱 쓸어버리면서 딱 이렇게 깨어 있을 때의 그 우주적인 자유감이 어떠하느냐. 그래 가지고 내가 일상사 생활 속에서 걸림없는 삶은 얼마나 살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자기를 물어봐요. 치고받고 싸웠더라도 아까 치고받고 싸우기는 했다마는 뒤끝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봐도 흔적은 없을 것 같아. 그런 식의 생각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이 흔적 없는 삶 기가 막힌 발상 아니에요? 예? 나는 참 내 스스로에게 너 잘했다 그랬어. 어떻게 걸림없는 삶 그러면 무엇인가를 폐쇄시켜버린 감이 있잖아. 삶을. 근데 살다가 보면은 예? 도인이더라도 우리 큰 스님도 언뜻 하면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 우리 큰 스님 화내고 또 우리 큰 스님만이 아니에요. 큰 스님이라 한 사람일수록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볼 때 5번 잣대만 만들어놨다면 다 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큰일 아니에요. 그런데 딱 사진을 찍으면 흔적은 깨끗이 없거든. 역시 도인이다. 흔적 없는 사람. 좋잖아요.
자, 이 두 개를 엮어서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의 또 이 시간 공부거리가 도움이 되시기를 빌고 감사합니다.